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야밤에 광장과 공원에서 수십 명씩 모여 경찰과 도둑이라는 술래잡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술래잡기를 하고 헤어지는 건데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온라인 시대,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이 인기의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왕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제 저녁 여수의 한 공원. 영하의 날씨에 강풍이 부는 텅 빈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80여 명이나 모이더니 경찰과 도둑으로 나뉩니다. 경찰 11명 뽑겠습니다. 선착순 앞으로 일렬로.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완장찬 경찰이 도둑을 잡는 술래잡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당근 경도 게임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모임 기능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술래잡기만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 게임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걸 해보고 싶고 막상 또 해보니까 재밌고 자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20대 위주로 시작했다. 최근엔 30대나 가족 단위 참가도 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게임을 안 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당근 앱에 경찰과 도둑 검색량은 23배, 모임 일정도 수천 건으로 15배나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스타나 SNS에서 유행해서 시작했지만 이제 동네 이웃과의 연결고리여서 이웃들끼리 가끔 인사도 하고 SNS와 보여주기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놀이 문화란 분석도 있지만 온라인 소통에만 매몰된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사람들끼리 관계가 많이 해체가 되고 이런 고독감을 또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과거의 공동체처럼 너무나도 이런 좀 강한 연대는 부담스럽고 게임이 끝나면 모두 같이 뒷정리도 하지만 뒤풀이 같은 친목 모임은 없습니다. 현장에는 물과 핫팩, 비상약품 등이 구비돼 있는데 운영자들과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민 산책로나 광장에서 벌어지는 야밤의 술래잡기다 보니 소음과 안전사고 등 여러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위 20%는 광주 전남을 통틀어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50여 명이 해당되며 공천 과정에서 20% 감산을 적용받게 돼 컷오프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발굴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행정통합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특별법안 특례 건의 과제 26개와 여수시 핵심 건의 사업 32개 등을 검토했습니다. 여수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와 주요 사업을 전라남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어제 장성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두 번째 도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는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특례사항, 교육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차질이나 시설 이전을 우려하는 한편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초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조사 결과 전남 순천시의 간부급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택시 한 대가 우회전하더니
갑자기 반대쪽 차선으로 들어옵니다. 택시는 연석에 올라탄 뒤 안전용 라바콘과 주차 차단기를 잇따라 들이받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이제 그리 가져오고 완전히 심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곧 경찰차 2대가 주차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술에 취한 승객의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왔는데 승객이 택시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택시를 쫓던 중이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탄 뒤 이 도로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차 문을 열어보니 운전석에서 택시 탈취범은 자고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4km나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순천시청 소속 5급 사무관, 간부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일단 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이번 학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2009학년도 이후 18년 연속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무안공항에서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일주일 뒤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더딘 책임 규명과 후속 절차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 18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관제실과 상황실이었습니다. 특위는 사고 발생 당시 관제 시스템 운영 과정과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점검했고 이어 항공기 착륙 지점 인근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현장과 사고 지점을 차례로 방문하며 관계자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안테나를 교체하면서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해서 상판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요? 20년도에 설계를 해서 23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명단 다 있겠네요. 네.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업무조정실로 이관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한정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조사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부디 노력해 주십시오. 특위는 남은 조사 기간 자료 수집과 청문회를 통해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오늘 해설해드리면 진상규명이 통과되지 않나요? 현장 조사를 마친 특위는 이번 주 목요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오는 27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사고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대형 건설 현장 붕괴 참사가 잇따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참사 직전마다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절박한 신고들이 있었지만 제때 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무심코 넘긴 위험 신호를 AI 기술로 포착해 참사를 막으려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멈춰있던 시내버스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짓눌렸습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참사.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된 뒤 참사 현장은 최근 4년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곳. 그런데 참사 전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가 불안하다.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보행자가 위험하다. 취재진이 확보한 학동 사구역 관련 민원만 참사 전 10건에 달합니다.
따지면 연번은 8개인데 그 접수 자체는 10건이거든요. 특히 참사 2달 전인 21년 4월 7일 제기된 민원이 뼈아픕니다. 이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거 공사가 불안하다고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 소장에게 통화하고 민원 사진을 발송한 것이 다였습니다. 이때 성의 있게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했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동 참사 7개월 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일주일 전 국민신문고에는 시멘트가 흘러내린다, 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민원 속에 숨겨진 결정적 징후를 놓친 것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사전에 징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공직사회 특성상 경험이 없고 또 전문성이 없는 신입 공직자 한두 명이 수백 건, 수천 건의 이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은 중요한 징후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이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이른바 AI 국민신문고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AI가 균열, 기울어짐, 붕괴 같은 핵심 단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수위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AI 신문고가 구축이 되면 안전 관련 사전, 징후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로 무장한 AI 기술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바꾸고 잔혹한 참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